전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서희건설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와요. 예, 지금 예, 서희건설은 어저께도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오늘도 지금 이틀 동안 오늘 오후까지 뭐 해명을 해라라고 얘기가 들어갔다는데 오늘도 지금 거래가 조회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거래가 안 되느냐? 이게 횡령 배임 조회 공시를 지금 내린 겁니다. 예, 당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일종의 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당신들이 수사를 받는지 어떤지 연관성이 있는지 빨리 저 관리 당국에다가 얘기를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문의를 한 거죠. 이게 그렇죠. 금감원에서 한 거죠. 예. 금융원이죠. 예,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틀 동안 거래가 이제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굉장히 기업의 주가에게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무슨 뭐 압수수색 받는다고 다 이런 공시 요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정말로 기업 입장으로서는 굉장한 이제 위기에 처한다라는 이 사인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희건설 관련해서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검찰 수사를 바로 받아갖고 또 금융 이게 저 요새는 증감원이라고 없죠. 옛날에는 증권감독원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합쳐졌죠. 합쳐진 거죠. 금감원으로 합쳐졌죠. 금감원으로 합쳐진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감원까지 지금 나서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네. 지금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것은 반클리프 그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 이름이 서희건설의 임원으로 돼 있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예. 회장의 비서실장. 회장이 비서실장. 예,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이 목걸이를 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잘 보이기 위한 그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네. 이런 점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있을 때 뭐 1순위로 참여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가 떠오르고 통일부 같으면은 캄보디아의 ODA 자금으로 뭔가 수건 사업을 이루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이렇게 이제 따라 붙는데 서희건설은 그것이 무엇일까? 서희건설 오너의 사위가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뭐 했다. 비서실장을 네. 했다. 뭐 또는 공천을 받으려고 애썼다. 뭐 이런 것이 그런 거에 영향을 줬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일단 이쪽에서 선물을 산 날짜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이었나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당선된 다음 날인가 뭐 그랬던 당선된 다음 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은 결국 그 뭐 인사 관련이 아니었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네요. 총선이랑 연결짓기는 조금 저 너무 빠르단 그렇죠. 말이죠. 예. 총선이랑 연결이 잘 안 되고 네. 서희건설 근데 그 검사가 대통령실로 가는 게 또 그렇게 영전인가? 그런데 어쨌든 총리 네. 비서실장이니까 차관급이고 네. 박 검사가 뭐 거기서 무슨 검사장까지 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일단은 영전은 영전처럼 영전이다. 예, 일단 직급으로는 영전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예. 그 이 서희건설이 참 특이한 게 서희건설이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희건설은 딸만 셋이 있답니다. 딸만 셋. 예. 그 딸만 서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 이름이 희자로 끝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서희건설이에요. 원래 정말이에요? 삼희건설로 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 진짜요? 이를테면 경희, 영희, 그게 뭐 정말이에요? 서희가 있으면 그래서 딸이 셋이라서 삼희건설로 하려고 그랬는데 삼희건설이라는 게 딴 데 있어갖고 아. 그냥 바꿔서 그럼 서희로 갑시다라고 해서 서희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세희라고 하기는 이상하니까. 아니 경상도 사투리로는 아. 그 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희 그렇죠, 건설이 그렇죠. 되었고요. 그 부인은 비교적 일찍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잘하시네요. 예. 아버지가 이제 딸만 셋을 아. 열심히 이제 키운 겁니다. 그래서 딸을 굉장히 사랑을 하는 걸로 소문이 났는데 이 딸 셋이 다 지금 법조인 출신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맞사위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둘째 사위, 셋째 사위는 또 판사 출신이에요. 아니 그런 그 건설업 그리고- 같은 거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 중에 네. 사위를 법조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네. 생각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아니- 막내 딸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 윤석열 네. 대통령을 검사예요. 네. 사위로 맞이한 네. 최은순 씨도 네. 결국은 그 부동산 건설업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최은순 그런 씨가. 거죠. 맞습니다. 예. 검사를 사위로 맞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그러니까
딸 셋에 사위 셋이 있으니까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검사인 판검사네요. 거죠. 아, 판검사인 대단하네. 거죠. 그리고 참. 이 지금 검사 출신 딸도 몇 년 전부터 회사에 들어와 있고 지금 이 딸 3명이 다 이 서희건설의 임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회사이고 또 이 2022년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예. 전성배가 대선 캠프를 여기다 꾸렸다.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사설 대선 캠프인 거죠. 예, 공식 예. 캠프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이 서희타워 여기다가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주 정권 초기부터 서희건설이랑 뭐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 이때 김 여사가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이름은 어렵네. 눈송이 그러니까 눈송이 펜던트를 목걸이를 했는데 요거를 이 서희건설의 회장의 비서실장이 이거를 사러 왔더라. 정확히는 그 전에 그 네.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먼저 와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보고 예. 예. 그래서 그때 또 이 직원에 따르면 어떤 분이 하냐는데 어떤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냐 절대 말 못한다 그런데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네. 네. 30대처럼 보이는 50대 키 큰 여자.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네. 직원들 사이에 그게 막 대통령 당선된 직후고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누군지 절대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매하는 것도 현금을 신세계 상품권을 한번 샀다가 다시 그걸 또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걸 들고 와서 이거를 구매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상품권을 왜 바꿨을까요? 그게 이제 돈 세탁이다, 돈 뭐 세탁, 출처 세탁이다, 그렇죠. 복잡하게 추적을 복잡하게 그렇죠. 한다 이런 거죠. 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말 백화점 상품권 바꿨으면은 그야말로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왜 들켰느냐? 이 물건을 판 지금 직원이 지금 아니에요, 얘기한 저희 거야? 물건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명품을 뭐 카드로 정정당당하게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그런 비싼 거를 샀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돈 주고 정정당당한 깨끗한 돈으로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매장에 와서 누구누구 부인이 얼마짜리 사가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사실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선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들이 특히 명품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 의식 같은 거 좀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너무 네. 낱낱이 밝혀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예.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게 보일 또 것도 같아요. 우리가 네. 알 수 없는 어떤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네. 그러니까 반클리프 코리아 매장에 네. 어떤 유형 무형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건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오늘 나온 그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로봇계를 그 들여오려고 하는 그 수입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또 김건희 여사한테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품 시계 중에 명품 시계가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이잖아요. 그거 비싼 거는 이 리미티드 이디션일 경우에는 수십억을 호가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5,400만 원짜리 이 바쉐론 콘스탄틴 이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줬다. 이제 이걸 지금 특검에서 다 진술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 그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로봇계 사업자 이름이 서 씨입니다. 예.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5,4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영부인 할인도 있어요. 무슨 영부인 할인이 있습니까? 연예인 디시 나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기사를 보다가 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영부인이면 1,900만 원을 깎아주나? 이게 몇 퍼센트 할인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김 여사가 요청했을 뿐 돈은 내가 낸 게 아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언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돈을 누가 냈지? 김 여사가 냈다는 말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제3의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건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 로봇계 요 사장님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보수 유튜버가 이제 된 분이고. 근데 특검이 요 분이 해당 요 시기에 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저는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제3자가 개입될 가능성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민원이 있는 누군가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요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구매였다. 돈은 내가 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검이 대개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할 때 아니다. 우리가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 서 씨가 이 시계 구입 자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는 지금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아직 뭐 수사가 여기까지는 진척이 안 됐고 하여튼 이 정황만 포착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은 어쨌든 뭐 포착되는 대로 자꾸 언론에 그렇죠. 이렇게 릴리스해서 뭔가 좀 망신 주기 뭐 이런 것도 네. 하나의 그 특검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네. 일단 밝혀지는 뭐 것도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김 여사가 돈을 내고 샀다면 본인이 본인 할인을 받지 누구 시켜서 할인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집사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네. 3인방 문고리 3인방 그 행정관들이 네, 있죠. 행정관들이 있었는데 뭐 한다고 이런 그 외부에 특히 이 사람 남자 네. 아닙니까? 남성분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쉐론 콘스탄틴은 남자 시계 전문 매장이에요, 사실은. 아, 여자 이게 시계 브랜드가 없어요? 여자 시계가 아. 있긴 있는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 그럼 그래서 남자 시계. 가령 어떤 여성이 돈 많은 여성이 나 시계 하나 살래, 네. 나를 위한 시계를 살래 했을 때는 절대 안 들어가는 곳이 콘스탄틴, 이 아. 마쉐론 콘스탄틴이에요. 90% 이상이 남자 시계 전문화된 브랜드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 시계는 김건희 여사가 차려고 했는 건지 네. 아니면 윤 대통령이 차려고 한 건지 윤 네.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네. 지금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건지 이 시계의 주인이 그렇죠.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또 거기 들어가서 홈페이지 봤더니 맨 처음 화면에 뜨는 가장 싼 시계가 8,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5,400만 원이면 이 브랜드로서는 비싼 시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시계에 대한 미스테리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늘 점퍼 같은 것도 같은 점퍼 입고 예, 옷을 예. 굉장히 편하게 입고 맞아요. 그래서 옷 치장이 후보 없는 시절인데.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뭐 명품을 막 입거나 예, 뭐 예. 차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네. 거로 저희가 아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계가 이 윤 대통령에게 갔을 가능성이 저는 다른 물품보다 훨씬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그러면 여성 글쎄요. 시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어쩌면 네. 진짜 여성 시계일 수도 100% 밖에 있고요. 안 되는. 네. 아니면 뭐 누구 선물을 주시려고 했나? 그 김종인 누구요? 네? 김종인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계 사건 아, 있지 우리 않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검명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 선물을- 굉장히 큰 신세를 졌다. 예. 네. 그거를 뭐 돈으로 주기는 뭐하다 이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 시계는 도대체 어디로 가나? 요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대목이에요. 흥미진진해지는 대목. 왜냐하면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갖고 이게 남자 시계가 더 핵심인 시계인지는 그 이름 자체를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그래요? 오, 근데, 제가 뭐- 시계 좀 아는 사람들은 로망 중에 하나가 바쉐린 콘스탄틴을 차고 있는 사람과 밥 한 끼 먹어보는 겁니다. 김 선배 진짜 이 부분을 야, 물건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우리가 되게 롤렉스 그 다음에는 뭐 필리파텍 이런 네.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그보다 비싼 시계가 바로 오, 롤렉스보다 비싼 거예요. 예. 오. 아니 롤렉스밖에 몰라요, 롤렉스는 참 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 시계를 누구 돈으로 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이게 저는 더 궁금하네요. 그럴 네.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네. 저는 정말 이게 더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이것도 이 소위 가품 목걸이 그 네.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이 케이스하고 보증서들이 확보됐으니까 네. 이것도 뭔가 하여튼 무슨 일로 좀 숨겨두고 싶어했던 그런 네. 이제 정황이 느껴지는 거죠. 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로봇계 그 임대업자가 이 경호용 로봇계를 임대차 계약을
대통령실하고 맺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이제 무산되긴 했는데 네. 예. 대통령 경호를 로봇계로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IT 시대에 적응해서 뭐 한다라고 뭐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롭게 그냥 하기 네, 위해서 네. 저는 흥미로운 아이템이었다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경호 임무를 했는데 이 그렇죠. 측면보다는 예. 어, 예. 저는 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워낙 기술이나 이런 데 윤석열 대통령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신산업도 소개도 하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여튼 뭐 특혜 의혹이 일면서 네. 도입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서 씨도 결국은 그때 뭐 돈 자기 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의혹 일면서 자기도 손해만 봤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아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로봇계를 얘기한 거를 이거를 특혜 의혹이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만들겠다. 이건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있으면 예.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저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주가를 5천 포인트로 올리겠다라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거를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특혜 제공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치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 보면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진보 진영으로부터 요만한 거 하나도 다 탈탈 의혹 제기를 받고 그럼요. 공격을 받고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탄핵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상당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숨만 쉬어도 그러니까요. 계속 뭐 비판이었잖아요. 제가 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숨 쉬면 직권남용, 숨 안 쉬면 직무유기 뭐 이런 식으로 걸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내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영부인 할인이 한 35%쯤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부자들도 가서 야 영부인은 35%니까 나는 한 30%라도 해줘라. 네. 이러면 앞으로 이 매장 어떻게 장사하죠? 네. 걱정이 되네 갑자기. 네. 그 그러네요. 재고인가? 2월 안 팔리고 있는 거 이월 2월 상품. 재고 아니에요? 재고? 예. 재고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 반클리프 아펠이나 뭐 지라프 뭐 이런 목걸이 관련해서 제가 그라프. 그라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장식을 잘 몰라요. 그 관련해서 김 여사가 지금 거짓말한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제 이 그라프 목걸이는 빌렸다. 그다음에 뭐 모조품을 샀다. 반클리프. 아 그게 반클리프입니까? 반클리프. 예. 빌렸다. 모조품을 샀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돼서. 이 근데 지금 진품의 통이 지금 집에서 나온 거고.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그 이야기를 할 때 2010년에 네.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200만 원을 주고 모조품을 샀다. 네. 홍콩에서 뭐 그리고 홍콩에서. 필요할 때 가끔 빌려 썼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물론 본인 육성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변호인.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얘기인데 그 다 거짓말이라는 게 대통령이 난 거죠. 왜냐면 진품 나온 게 그 한 몇 년 후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나온 것이 201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뒤집고 거짓말한 게 너무 여러 차례란 말이죠. 한 4, 5차례 된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저는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증거 인멸 내지는 이런 그 정말 정당성들을 검사 측의 주장을 상당히 이걸로 그러니까요. 확보를 해줄 거라고 제 봅니다. 생각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네. 서해건설에서 받았다 그래도 만약에 무슨 대가 관계가 정확히 입증이 안 되면 끼케야 김영란법 위반 실제 대통령 부인이고 당신의 당선인 부인이니까 김영란법 적용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질 자체가 우리 생각에 아유 비싼 목걸이를 받다니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죄질 자체는 이거로는 잘 의뢰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관련해서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야 이거 봐 증거인멸할 소지가 많다라고 네, 네. 판사가 딱 생각하기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에 그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거둔 주가 조작으로 인한 실익이 8억여 원이라고 이미 보도가 다 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에서 일괄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그것은 곧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판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인 거고
다른 하나는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이 되는 상황. 이제 이거에 대한 정무 판단을 판사가 할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분이 동시에 일종의 이제 수감이 되고 나면 보수 진영은 오히려 정리가 더 쉽게 될 것 같은. 아, 뭐 포기를 한다거나 혹은 뭉쳐서 싸운다거나 하는 쪽으로 정말로 이렇게 방향 정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네. 김건희 부부 관련된 논란에 막이 하나가 내려가는 듯한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저는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태는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김 여사의 최측근이 오늘 오늘 들어와요. 귀국한다. 예, 오늘 귀국해요. 그래서 예. 특검은 착륙하면 체포를 맞습니다. 하겠다. 제가 볼 때 이제 그 집사가 네,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김예성이라고 INS 네. 모빌리티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 운영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무튼 네로라는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이 투자를 받았다는 건데 도대체 이 투자금이 IMS 모빌리티라고 렌터카 업체 아니 그 업계에서 본다면 듣보잡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거액의 투자금으로 글로 흘러갔느냐 이것이 이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뒷배가 있었던 것 때문 아니냐 뭐 이걸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날짜를 지금 검찰에서 특검에서 맞추기 위해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네. 내지는 일종의 뭐 어느 정도의 이 얘기를 좀 듣고 들어가서 이 얘기할게요라는 저는 딜이 있었을 그렇죠. 딜이 것이다.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음.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뭐 발부될 가능성을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최근에도 한 작년까지 네. 판사를 지내다가 나온 아주 그 법원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그 지금 변호사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본인도 기록을 늘 판사들이 기록을 안 봤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내가 갖고 있는 법원의 현재 분위기와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 네, 자기가 보기에도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95% 이상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합리적인 법조인인데 그런 전현희 얘기를 의원보다 15% 포인트 많이 받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앞으로 지난한 굉장히 긴 그렇죠. 법정 투쟁의 이제 일종의 심판의 길 혹은 뭐 투쟁의 길 뭐 여러 길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건 간에 일단 법정 소송을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굉장히 겪게 긴 된 재판,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아마 이제 이 정부에서 만약에 그 소위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네. 분명히 내란 관련된 건 절대 사면 못한다는 법도 땅땅땅 못을 박아놓을 거고 그래서 아마 사면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네. 유죄가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형극의 길을 아마 걷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뭐 저 분수령이 될 것 좀 같은데. 인정되면 사실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게 원래 돼 있으니까 뭐 정상 참작해서 깎아줘도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참작해서 깎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제 그 네. 법정 형량 보면 이제 뭘 자백한 경우 네. 반성할 경우 조금씩 깎아주는 게 있으니까 무기징역에서 네. 아마 그것도 다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점 하면 그래도 깎아봤자 제가 그냥 징역 뭐 한 15년 뭐 이상 되는 굉장히 긴 형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여태까지의 역사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세게 선고를 하더라도 이후에 사면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 이제 장 시장님 말씀대로 다 테러를 끊어놓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럴 거예요. 법률로. 예. 예. 자, 참 무섭네요. 제가 얘기했던 저희 예측과 예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로는 다 끊어놓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탈출로는 다 개방할 것이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뭐 네. 아직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